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울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번 주 토요일에 있었던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중에 노동법 과목을 한번 좀 풀어보려고 해요. 원래는 전체 과목을 다 풀려고 했었는데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특히 이번에 문제수가 좀 많이 늘어났고 일요일에 나와서 시간 쪼개가지고 이렇게 찍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민법이나 사법법, 뭐 경조 이쪽은 제가 노동법은 뭐 계속 당연히 하고 있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시험 준비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는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공부도 안 하고 했다가 괜히 꽈락 맞는 모습 보여드리면 저도 좀 민망하기도 하니까 일단은 요 두 과목 좀 푸는 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풀고 요 내용에 대해서 뭐 제가 느낀 점이나 뭐 몇몇 문제에 대한 리뷰 같은 거는 뭐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1교시 노동법 1 역시나 만점은 안 나왔습니다. 저도 만점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에는 다른 것보다 근로기준법은 솔직히 뭐 산업법까지도 그냥 좀 쉽게 풀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틀린 법령이 직업안정법이랑 임금채권보장법 이쪽 하나씩 틀려가지고 총 2개가 틀렸거든요. 그래서 점수로 따지면은 40문제 중에 2개 틀렸으니까 막 한 95점 뭐 이 정도 나왔을 텐데 뭐 당연히 점수는 높게 나와야겠죠. 제가 현직 노무사인데 95점이 썩 만족스러운 점수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 생각엔 95점보다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를 막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희도 당연히 법전 찾아보면서 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훨씬 적게 나왔고 확실히 문제수가 좀 많아지니까 문제 디테일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간 느낌입니다. 기존에 1차 보셨던 분들이 계속 보셨다라고 하면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앞에 근로기준법이야 제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9번 문제 같은 경우 있어요. 체불사업주에게 몇 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줘야 되냐, 그다음에 명단 공개는 어디에 얼마나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 뭐 맞추기는 맞췄는데 이런 거는 진짜 마이너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외웠냐를 보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사실 실무에서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흔히 말하는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넣어놓은 문제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7번 같은 경우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76조의 2랑 제76조의 3에 있죠. 헷갈리셨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5대 법정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5대 법정 교육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들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표준 취업규칙상으로는 이게 매년 한 차례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법에 실려 있는 점은 아니라는 점. 저도 요거는 뭐 취업규칙 이런 거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고요. 파견법이나 기간제법은 그래도 1차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중요하게 다루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IMF 이후에 나온 이제 비정규직법이라고 하죠. 그 비정규직법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다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기법이랑 뭐 노조법 정도 빼고는 잡법이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특히 비정규직법이랑 노원 기준으로 했을 땐 남녀 고용평등법,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 이 정도는 진짜 앞으로도 많이 쓰실 거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주어가 많이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과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훈시 규정 같은 것들 차이를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보시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27번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예인데 사실 뭐 저도 뭐 모든 정의를 다 외우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 특히 1차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법은 1조의 목적이나 취지가 쓰여 있고 2조의 정의가 쓰여 있거든요. 그 정의에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27번이 딱 그 정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작업 환경 측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존하는 위험이 아닌 뭐 위험성 평가 내지는 뭐 이런 산업안전 진단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9번 이걸 틀렸는데 국외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이게 참 어렵네요.
제가 이거는 1번으로 이제 했다가 틀렸는데 주어가 다르군요. 고용노동부 장관이냐 아니면은 이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흔히 말하는 지자체를 담당하는 사람이냐. 솔직히 제가 뭐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이런 굉장히 좀 특수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노무사들이 평소에 알고 있기는 좀 쉽지 않다. 특히 이런 등록이냐 허가냐 인가냐 주체가 누구냐까지는 저도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진짜 핑계 댈 것도 없고 그냥 확실하게 틀려버렸고, 최저임금제도 제가 엄청 헷갈리면서 푸는데 30번 찍었는데 맞았어요. 제가 그래도 최저임금법은 원래도 관심이 있는 분야라 뭐 나름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일자 막 90일, 10일, 30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되게 어렵네요. 요거는 좀 약간 찍어서 맞았고 30일이 아닌가 보죠 5번이. 그리고 제가 또 틀린 게 34번이죠. 임금채권보장법령 해가지고 임금채권보장법 같은 경우에 제가 1번이랑 4번이랑 헷갈리다가 결국에 찍었다가 지금 틀린 상황인데, 임금채권보장기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리 운영한다가 결국 정답이 되는 건데 저 근로복지공단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저도 한번 좀 다시 찾아봐야겠네요. 여기는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은 날부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각 호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네요. 전 이제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다 보니 뭐 3년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대지기금 사건을 할 때도 3년이나 당연히 안 기다리고 뭐 보통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거보다 좀 짧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얄짤없이 틀렸네요. 제 찍기의 신이 저를 수호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법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38번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 아닐 것 같아서요.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법무부 장관으로 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에 대한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주어를 법무부 장관으로 계속 바꿔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2번 찍었는데 맞았네요. 이거는 일단 노트를 풀어보기 전에 한번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40문제가 일단 엄청나게 압박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이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지금 자법 부분이 좀 쉽지가 않아서, 그리고 자법이 아닌 부분들도 좀 흔히 말하는 지역적으로 나온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년에 생각하면서 푸셨으면 굉장히 큰 코 다치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맨날 이 법을 보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헷갈렸을까 싶고, 제 생각에 제가 노2는 지금 더 걱정이 되는 게 뭐 교원 노조법 이런 거를 얼마나 또 어렵게 낼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어쨌든 일단은 풀어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노트 풀어보는 사이에 노무사님이 오늘 일요일인데 저희 서로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노무사님 자연스럽게 합류하셔가지고 같이 좀 찍게 됐습니다. 노2는 5문제를 틀렸어요. 지금 90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40문제 중에 5문제 틀렸으면은. 교원노조법 이런 거는 솔직히 노무사가 거의 볼 일이 없거든요. 제가 잘 찍어서 좀 맞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뭐 저희가 풀지 않았던 민법이나 특히 사법법이 엄청 어렵게 나왔다라고 해서 뭐 노무사 1차 합격률 20%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노무사님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이런 게? 이번에 시험 친 제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합격률이 작년에 한 40% 나왔었는데 그쵸.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냐 되게 물어봤더니 올해도 40%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노무사들이, 우리는 벌써 4년 지났잖아요. 그렇죠. 4, 5년 지났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과 실제로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합격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그거 감안해서 공단에서 냈을 거고. 네, 노1, 노2만 풀어본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되게 절차법적인 부분을 엄청 많이 냈어요. 지금 보니까 막 일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현직에 오면은 저희들은 사실 그런 것까지 다 외우고 다니진 않잖아요. 뭐 저희는 전화 받으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근데 변별력이 있는 문제 자체는 조금 늘어났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는데, 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험 보신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도 통과를 못 하시면은 2차에서는 쉽지 않으실 거라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 1차를 준비하는 기간이 대부분 짧았어요. 그래서 보통 2차에 대한 기억은 많은데, 노무사님처럼 저도 이걸 만약에 푼다고 하면은 정말 이거를 접근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숫자를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뭐 노동 관행의 법원상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IEL 내용도 나오고,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사실 우리의 뇌보다는
구글이 대체를 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를 사실 안 하는데 농사님이 노1 같은 거 잘 보셨고 노2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예, 뭐 근데 사실 전 만족합니다. 왜냐면 제 기억에 제 실제로 2019년도 1차 볼 때도 지금 점수보다 낮으면 낮을지 높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때 노1, 노2가 제가 거의 한두 개밖에 안 틀렸던 것 같거든요. 노무사님 공부 잘하시는 한두 개밖에 안 틀렸고 노동법은 당연히 점수를 만들어줘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민법은 100% 꽈락을 생각하고 있고요. 민법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 뭐라고 하면은 사법법은 꽈락은 안 나올 테지만 뭐 점수 많이 깎아먹을 것 같긴 하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풀어보니까 쉽지 않았고 이제 그런 만큼 흔히 말하는 뭐 직병으로 뭐 한 달 만에 뭐 1차 붙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옛날처럼 많이 나오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저는 이번에 가장 어려웠을 분들이 아마 헌동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생동이야 그냥 뭐 이번에 처음이니까 그냥 그렇게 보셨지만 헌동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 적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난이도가 올랐다라고 밖에 생각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수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 전략적인 부분도 그리고 기간적인 부분도 조금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헌동을 준비하시면서 이제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감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이번 바뀐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마 1차를 계속 준비하시는 게 아마 수험 기간이 늘어날수록 부담감이 크잖아요. 사실 저는 1차를 한 번밖에 안 쳐가지고 저도 뭔가 부담감을 잘 모르겠긴 한데 그러니까 1, 2차로 나누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차에서 최대한 좀 걸릴 수 있어야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가 아무리 어려워지든 간에 2차가 더 어려운 거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2차는 또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제 풀이를 하는 이런 응용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1차는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현직 노무사들이 적어도 노동법을 뭐 꽈락 맞고 그러면 그 사람 관둬야죠 사실.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공단에서 가급적이면 난이도 조절은 계속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가 일종의 을인데 적응을 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를 우리 공단이 과연 노무사를 대상으로 이 시험을 준비할지 아니면 이걸 준비하는 사람을 위해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만들지를 생각해보면은 정말 이제 전문직들에 대해서 유입이 정말 큰데 이걸 난이도를 조절하는 것부터 이번에 시험 유형을 바꾼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막상 문제의 난이도만 보고 뭐 이렇게 합격률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단 측에서는 이걸 유입되는 사람들의 그런 파일을 보고 또 조정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실 공단은 엄밀히 말하면 일종의 장사를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로 뭐 예상했던 것처럼 쉬워진 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어쨌든 허들이 높아진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1차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께 저희도 이제 다시 한번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면서 이번에 좋은 결과 얻으셔서 2차 시험 때도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고 농사님도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실상 이제 1차가 2차 같은 경우는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데 네. 1차는 이미 결과가 나와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내가 올해 2차를 준비를 많이 해서 칠 건가? 아니면 내년 2차를 칠 건가? 합격하신 분들은 그리고 떨어지신 분들은 내 2차를 먼저 준비하고 다음에 이제 1차를 쳐서 다시 2차를 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차 지금 바로 하시고 어쨌든 사실 노무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이 확고하시다면 2차를 준비하시고 1차는 한 11월, 12월부터 다시 준비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1차에 대한 부담은 그때 좀 가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 2차 사실 연동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뭐 1, 2차를 구분하는 것도 조금 무의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조만간 저희 또 좋은 소식을 하나 발표할 것 같아요. 저희한테 굉장히 좀 큰 변화가 있어서 의미 있죠? 의미 있는 소식을 발표하는 거가 아마 뭐 다음 영상이 될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상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동감농사 박한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